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기타 강의를 맡게 된 강혁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기타를 제가 가르치는데 뭐라 그럴까, 이건 좀 저는 다른 학원에서 하는 그런 것처럼 딱딱하거나 그런 식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좀 재미있고, 그리고 취미생활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통 주위에 보면은 기타 치시는 분들 많잖아요. 노래하면서 기타 치시는 분들 많은데, 노래하고 반주할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여가 시간에 즐길 수 있을 만큼만 저는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렵지 않게끔 강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만 꾸준히 연습해 주시고 제 강의를 들어주신다면 한 3개월 후쯤에는 웬만한 가요책은 보고서 직접 연주하면서 노래하실 수 있을 만큼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하게 달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고요. 일단 목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개월 후에 가요를 반주를 해본다. 그리고 6개월 이후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듣던 무슨 에릭 크랩톤의 명곡이라든가 아니면 캔사스가 옛날에 연주했던 더스트 인 더 윈드 같은 그런 아주 올드팝 중에서 기타로 편곡이 된 아주 훌륭한 곡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연주를 할 수 있게끔 해볼 생각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제 말을 끝까지 듣고 따라와 주신다면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멋있는 기타맨이 될 수 있도록 따라와 주시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처음에 기타를 치는 연주의 기본 자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기타를 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즐기는 마음으로 치셔야 돼요. 항상 기타를. 기타 악기 처음에 배우다 보면 처음에 이 줄이 굉장히 쇠줄이기 때문에 사람 손은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근데 그 손으로 쇠를 만지는 거기 때문에 손이 굉장히 아프고 또 이 손목도 숙달이 안 돼서 아프고 그러는데 한 1, 2주일 동안만 잠깐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수월하게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잘 넘긴다는 마음으로 해주시고요. 항상 즐겁게, 손이 아프더라도 즐겁게. 그리고 꾸준히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30분 이상씩은 일단 기타를 잡고 앉으시면은 한 30분이나 1시간은 쫑을 내셔야 돼요. 하다가 전화 와서 전화 받고 누가 부른다고 나가고 이래버리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연습 하나만 하는 결과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해달라는 거. 그리고 항상 기타를 늘 가까이 옆에다 두시고 기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뤄주셔야 됩니다. 기타 참참 치다가 누구 빌려주고 이러시면 안 돼요. 항상 옆에다 두고서 연습을 해주세요. 저도 처음에 기타를 사놓고 한 2년 동안을 집에다 그냥 놔둔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안 해요. 누가 그때는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치는 모습을 봐도 몰랐고, 그리고 교재도 마땅히, 요즘엔 훌륭한 교재들이 시중에 참 많이 나와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저 처음에 기타 배울 때는. 저도 좀 늦게 배운 편이에요. 고2 때부터 기타를 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늦게 해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나중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나면 연습 안 한 사람하고 분명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타를 가까이 두시고 자주자주 만져주세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기타의 특징, 특성,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첫 번째로 예를 들면 독주하고 반주가 가능한 악기입니다. 화음 연주가 가능한 악기예요. 왜? 우리가 보통 보는 악기들 많이 있죠. 피아노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그리고 기타, 목관 악기, 금관 악기, 솔로 악기들이 많아요. 근데 금관 악기 중에서 색소폰 같은 예를 들어본다고 하더라도 색소폰 같은 경우는 화음 연주가 되질 않습니다. 솔로 악기죠. 그런 악기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 솔로 악기도 한 음씩 연주가 되지만 어쩌다 두 음씩 같이 화음까지는 되지만 그 이상 3화음, 4화음은 연주하기가 힘이 듭니다. 근데 기타 같은 경우는 솔로도 연주가 가능하고 그런 화음 연주도 반주가 가능한 아주 그런 악기고요. 그런 악기가 되는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피아노하고 기타 이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만돌린 그런 비슷한 계열의 악기들이 몇 개 있긴 하지만, 그래서 베토벤 같은 사람은 기타를 아주 작은 오케스트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아노만큼 크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으면서 작으면서 그런 여러 가지 화음들과
굉장히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예를 들면 기타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음색이 많고 기교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감정 표현이 아주 다양한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피아노하고 굳이 예를 들자면 피아노 같은 악기는 어떤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서 그 음색이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그 터치, 소리의 강약하고 박자를 늘리고 땡기고 하는 거 이외에는 감정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기타 같은 경우는 비브라토 이런 음을 피아노에서는 내지 못하거든요. 뭐 요즘 나오는 신디사이드에서는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소리들도 뭐 다양하게 뭐 이런 소리도 나올 수가 있고요. 뭐 그 이외에 지금 뭐 첫 시간이니까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그 이외에 다양한 음색과 감정 표현이 가능한 아주 그런 감정 표현이 풍부한 악기고요. 그리고 다른 일반 솔로 악기들에 비해서 음역대가 굉장히 넓습니다. 3옥타브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보통 악기들은 2옥타브, 뭐 도에서 시작해서 높은 도, 그 다음 도 이외까지 올라가는 악기가 별로 없어요.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그런 피아노가 가장 넓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기타가 넓은 음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악기일 겁니다. 그만큼 훌륭한 악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항상 또 이동이 편하고 간편하고요. 언제 어디에서나 딸랑 들고 가서 연주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레크레이션 시간이나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서 항상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도구니까 아주 좋은 악기니까 여러분들 꼭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마스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 한번 기타 각 부분에 한번 명칭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기타가 있는데 이 부분이 기타의 머리 부분입니다. 이 머리 부분이고요. 머리 부분에는 여기 줄감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네크 부분이고요. 긴 부분이 그 사이에 줄이 있습니다. 줄이 이렇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사용하는 통기타는 6줄짜리예요. 물론 한 줄에 2줄씩 들어가 있는 12스트링 현도 있고 뭐 9현짜리도 있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6줄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일반 통기타인데 이거와 비슷한 모양을 가진 클래식 연주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클래식 기타가 있어요. 클래식 기타는 3줄이 아니고 요 1, 2, 3번 줄이 나일론 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크가 좀 더 넓죠. 좀 더 넓고 그래서 운지도 편하고 손도 처음에 좀 덜 아파요. 덜 아프고 소리가 3줄보다는 좀 부드러운 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플랫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요거를 한 플랫이라고 그래요. 요게 이제 보통 음악에서 보면은 요 플랫 하나가 반음입니다. 반음이고 이렇게 되면 완전 한음 차이가 되겠죠. 두 플랫은. 그리고 요 지판 요거 앞 모양을 지판이라고 그러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는 게 보실 겁니다. 요게 포지션 마크인데 5플랫에 하나 있고 7플랫에 2개, 그 다음에 9플랫에 1개, 12플랫에 또 2개의 점이 박혀 있어요. 이 맨 그냥 줄을 안 누르고 치는 음을 개방현이라고 그러는데 개방현하고 여기 12플랫 2개의 포지션 마크가 있는데 여기서 눌러주게 되면 딱 한 옥타브 차이가 나요. 한 옥타브. 이게 맨 밑에 음이 높은 미음인데 그보다 더 한 옥타브 높은 이게 미음입니다. 전부 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몸통 부분을 오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가운데 사운드 홀이 있죠. 사운드 홀은 기타 줄을 치는 음을 이 울림 통해서 울려준 다음에 소리가 밖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기타의 음색을 결정지어주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공간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몸통이 작으면 작을수록 기타 소리가 울림이 좀 풍부함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음량도 작아지고 그 다음에 일반 클래식 기타에는 없는데 이 통기타에 있는 게 이 피크가드예요. 피크가드는 왜 있냐면은 일반 통기타에서는 여러분들 왜 피크 세모다랗게 생겨서 손에 쥐고 쓰는 그런 피크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스트로크 같은 경우로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자꾸 걸칩니다. 저도 여기 보면 굉장히 기스가 많이 나 있는데 그 몸통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다가 피크 가드를 대놨어요. 요거는 3줄 일반 통기타만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줄이 묶여있는 요 부분 여기 받치고 있는 요거의 브릿지 부분이고요. 요 줄 받침 그리고 브릿지
줄하고 이 끝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기타를 사용하실 때 보통 줄을 감개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이 통기타만 가지고 나왔지만 클래식 기타는 이게 줄 감는 모양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줄을 처음에 감으실 때 뭐 저는 이쁘려고 이렇게 줄을 감아놓은 게 아니라 줄 처음에 감아놓으면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어서 연주하는데 많이 방해도 되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가끔 줄에 닿아서 제가 이렇게 꼬아놓은 건데 여러분들 그 줄 끊는 거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걸로 가깝게 끊어주셔도 돼요. 근데 너무 가깝게 끊어놓으면 줄이 나중에 풀어질 수도 있으니까 웬만큼 해주시고요. 그리고 줄을 처음에 감으실 때 여기에다가 한 두세 바퀴씩은 감아주시는 게 좋아요. 한 바퀴만 달랑 감아놓으면 나중에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타를 처음에 그거는 제가 질문들을 하도 많이 받아서 제가 기타를 치다 보니까 질문들을 많이 받아서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기타를 구입하러 가실 때 제가 몇 번 제 후배나 선배들 갈 때 구입을 해줬거든요. 가격대 봐서 사줬는데 좋은 기타의 조건을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주위에서 여러분이 아는 선후배 중에서 기타 잘 치시는 분이 있으면 같이 가주시는 게 좋고 제일 정확하고요. 혼자 가셔서 고르실 때 기타를 이제 그분들하고 말씀하셔서 살 때 처음에 기타를 줄을 조율을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기타 줄을 다 맞춘 다음에 튜닝을 한 다음에 음을 쳐봐서 기타 음정이 자꾸 변하는 기타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절대 좋은 기타가 아니에요. 그건 아주 싼 기타고 좋은 기타 중에서도 아주 비싼 악기 중에서도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아주 악기가 잘못 만들어진 거니까 정확한 튜닝을 한 다음에 음정이 변하지 않는 악기를 사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몸통, 이 몸통이요. 몸통하고 그런 바디 상태를 봐서 건조 상태가 굉장히 좋은 기타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기타를 이렇게 두드려 똑같은 공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만들어져 나온 기타라고 하더라도 소리들이 다 틀려요. 사람 목소리가 다 다르듯이. 그래서 이렇게 두드려 봐가지고 그 중에서도 그나마 좀 맑은 소리가 나는 게 잘 말라있는 기타예요. 이 몸통이 좀 젖어 있거나 좀 건조 상태가 안 좋은 악기는 칠 때 퉁퉁 소리가 안 나고 툭툭 소리 나는 그런 기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같은 여러 악기를 비교를 해서 같은 조건이면 되도록이면 맑은 몸통에서 나는 소리가 나는 기타를 고르시라는 거. 그 다음에 이 기타 줄을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굉장히 처음에 이 기타 줄하고 요 지판하고 요 간격 있죠? 여기 떨어져 있는 거. 바로 요 부분이에요. 여기 떨어져 있는 요 부분이 이게 많이 떨어져 있게 되면은 굉장히 누르기가 힘이 들어서 왼손이 굉장히 많이 아프고요. 그리고 기타 지판하고 이 줄하고 간격이요. 너무 붙어 있게 되면은 이런 소리가 나게 돼요. 근데 이런 거를 고르실 때 이 기타 네크가 휘어 있는 정도가 줄을 완전히 감았을 때 하고 그리고 줄을 풀어놓은 상태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줄이 이게 장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완벽하게 튜닝을 해놓은 상태에서의 네크의 상태가 붙었는지 떨어졌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매장에 가서 기타를 사실 때 기타가 대부분 줄이 풀어져 있거나 아니면 튜닝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체킹을 하셔갖고 완전히 묶고 이렇게 다 당겨놓은 상태에서 튜닝을 한 상태에서 요 간격이 요거 누를 때 너무 힘도 많이 안 들고 살짝 눌러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이렇게 붙어 있지는 않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기가 참 힘이 들기 때문에 기타를 치시는 분하고 같이 되도록이면 가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런 걸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네크가 많이 휘어 있는 게 바로 이렇게 많이 뜨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전부 다 튜닝을 다 원음대로 해놓은 상태에서 고르시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일반 줄을 이렇게 튕길 때 줄을 튕기지 않습니까? 튕길 때 이 음이 오래 지속되는 기타가 좋아요. 이게 안 좋은 기타일수록 바로
이런 기타도 있거든요. 심하게 표현을 하면 이런 기타는 굉장히 치는데 힘들고요. 그리고 원래 그 기타가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울림이 없는 악기는 되도록이면은 안 사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한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대충 뭐 알고 가셔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기타를 구입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기타의 보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타를 보관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좀 건조하고 햇빛이 안 드는 곳에다 보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 지금 저 뒤에 보이고 있는 저런 하드 케이스 그런 거에다가 해주시는 게 좋고, 보통 근데 조금 싼 기타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케이스를 안 줘요. 뭐 그냥 이런 비닐에 대한 그런 것들도 많이 두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기타를 보관하는데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기타가 변형도 쉽게 오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보면 건조하게 보관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저도 기타를 쳐보면은 1년 중에서 가을에 기타 소리가 제일 좋고, 그리고 장마 때 기타 소리가 제일 안 좋습니다. 이거 당신 너무 민감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 장마 때 기타를 치면 막 축축하게 울림이 이렇게 오래 가질 않아요. 그건 이제 날씨가 너무 습해서 그런데, 그런 걸 볼 때도 보면 기타가 습기를 굉장히 탑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하드 케이스 안에 안전하게 보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기타를 다 치시고 나서 할 때는 매번 줄을 조금씩 풀어놔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항상 이렇게 묶어둔 채로 있으면 네크가 조금씩 휘어요. 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항상 그 상태로 해놓게 되면 이게 정도가 나중에 심해져서 더 이상 복원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서 보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한 다음에는, 이게 사람이 손으로 직접 만져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손에 이렇게 땀이 많이 나는 사람들, 그리고 땀이 안 나는 사람들도 기타를 치게 되면 워낙 양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에 땀 같은 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항상 마른 수건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걸로 줄을 하고 지판을 다 깨끗하게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기타용 전용 글리스 같은 그 기름 같은 게 있어요. 오일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 하나 정도 구입을 하셔서 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발라주시고 난 다음에 마른 걸로 한번 닦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보관해 주시는 게 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리를 항상 맑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게 새 줄을 갈면 소리가 굉장히 맑고 좋은데, 이게 그렇게 보관 안 해주면 또 금방 한 달, 뭐 2달 지나서 다시 또 계속 갈아줘야 돼요. 어차피 줄은 갈아줘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 상태를 그나마 길게 유지하시려면은 그렇게 보관을 항상 닦아서 보관을 해주시는 게 그리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를 치실 때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필요한 부품을 대충 설명드릴게요. 뭐 기타를 치는데도 아주 제대로 치려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아주 꼭 필요한 것만 제가 몇 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통 요거 플랫피크라고 그래요. 플랫피크라고 그러는데, 요건 지금 제가 좀 제 손에 맞게 작은 걸 가지고 나왔는데, 요게 좀 큰 것도 있고, 요거 플랫피크라고 그러고, 또 지금 제가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이 손가락에 끼는,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에 끼워서 쓰는 그런 핑거피크 있어요. 뭐 썸피크라고도 그거 하는데, 엄지손가락에 낀다고. 그런 것도 있고, 되도록이면 이런 거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부드러운 재질로 사용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얇은 거. 요게 가셔서 구입을 하실 때 뭐 0.5mm부터 있든가 그렇게 해서 두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로부터 뭐 0.7mm, 1mm 두꺼운 걸 아주 사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처음에 여러분들은 얇은 걸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요건 카포다스트라고 그러는데, 줄여서 그냥 카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 이렇게 끼워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렇게 해서 음정을 뭐 조변화 시킬 때 여기 끼워서 사용하는 그런 거고요. 이것도 모양하고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특히 카포다스트가 고장이 많이 나고 변형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좋은 걸로 구입을 하시는 게 자주 안 가르고 오래 사용할 수 있어서 아마 좋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줄을 처음에 튜닝을 할 때 뭐 튜너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제가 지금 그냥 뭐 어디 제품인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이거 전자식 이렇게 디지털 화면이 나와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추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기계식으로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로 해서 그런 게 튜너가 하나쯤 있으시면 좋고요. 되도록이면 이것도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원래 피아노나 뭘 쳐서 이렇게 기타를 좀 친 사람들은 그걸 듣고서도 그렇게 해서 맞추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맞추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도 기타를 잘 치는 사람도 이건 꼭 필요하거든요. 정확하게 맞춰서 음을 치려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 좀 구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부수적으로 뭐 보면대 같은 거 여러분들이 뭐 하나 있으셔도 괜찮고 앉아서 치시려면은.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요. 요거는 뭐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 말고 원래 기타가 자기가 집에 있는데 기타가 너무 휘어서 좀 치기가 힘들다. 그래서 뭐 새로 구입해야 되는 뭐 그러실 필요 없이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웬만큼 휜 것 같은 경우는 보정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기타 이 부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구멍이 조그맣게 나 있어요. 요 안에. 그래서 요걸 기역 자세를 여기다 끼워서 줄을 좀 풀어놓은 상태 한 줄 정도만 끼우고요. 나머지는 빼세요. 돌리기가 힘이 드니까. 기타가 만약에 이렇게 휘어서 줄이 이렇게 너무 많이 떠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끼우신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그럼 기타가 어느 정도 이렇게 펴집니다. 펴지는데 만약에 이게 기타가 또 습기를 잘못한 경우에는 나무 재질에 따라서 뒤로 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기타가 완전히 줄에 닿아 버리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아예 그 연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끼우신 다음에 돌려주시면 이게 다시 앞으로 이렇게 휘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줄을 하나 매신 상태에서 나머지 줄은 빼고 끼운 다음에 줄이 다 끼어 있으면 돌리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끼운 다음에 돌려주시면 어느 정도 보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건 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피아노 배우시는 분들이나 뭐 다른 여러분들도 보면은 박자 때문에 메트로놈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은 물론 없어도 상관은 없지만 정확한 리듬감이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직접 뭐 기타 치고 뭐 그런 거를 말려드리진 않았지만 기타를 직접 연주하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 뭐 기타의 어떤 그런 그걸 교육하기 위한 조건이라든가 자세,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그걸 잘 한번 숙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에 있는 기타를 한번 먼지를 닦아서 한번 쳐보시면서 그래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하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직접 튕겨보세요. 뭐 하나도 배운 건 없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만져본 사람이 다음 시간에 들을 때 분명히 더 낫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주 할수록 좋다고요. 자주 가까이.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번 기타 한번 만져보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뵙겠습니다.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